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방격여 리더십의 황선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까지 해서 생산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아주 맛있는 닭을 튀겼어요. 이거를 고객에게 알리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허니 민봉이 정말 최고인데 고객에게 어떻게 알릴까? 바로 통닭을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 방법이 하나 있죠? 마케팅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케팅 여러 가지 종류의 마케팅들이 있죠. 과거에는 사실 마케팅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도 있었어요. 처음에 경영학이 나올 때는 마케팅이 왜 안 중요했냐면 공급이 너무 적었거든요. 공급을 하면 그냥 바로 사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산에 의한 마케팅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생산하면 고객들이 알아서 사갔습니다. 왜? 물건 생산이 잘 안 됐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너무 물건이 잘 팔리니까 이제 여러 공급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급업체들끼리 서로 품질 경쟁을 하게 되고 품질 경쟁을 하다 보니까 품질은 상향 평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게 바로 이 마케팅. 뭐 1+1을 한다든지 가격을 줄인다든지, 심지어 저 어렸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여기에 화장품 가게 뭐 미샤라든지 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올리브영이라든지 지하철역 가면 많이 있는데 요즘은 예전에 그런 게 없고 방문 판매가 있어요. 방문 판매. 그래서 화장품 아주머니라고 해서 화장품 아줌마가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나 주변 어르신들에게 화장품 샘플도 보여주고 발라도 보고 이렇게 이제 방문 판매도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건 좀 많이 없어진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케팅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경영 활동으로서 오늘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마케팅에 실패하면 안 되고, 비록 그렇게 좋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마케팅을 잘하면 또 성공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식의 기능에 고객 가치를 창조하고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하고 전달하며 주식의 이해관계들에게 바로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고객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결론은 소비자의, 즉 고객의 니즈, 필요로 하는 것과 원치, 원하는 거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기업의 재발 학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Z세대들에게 우리 허니웅봉을 잘 알려야 성공한다 라는 이념을 갖고 이제 마케팅을 시작을 해보는 거죠. 과거의 마케팅은 생산 개념의 마케팅, 이거는 생산을 하면 자동으로 판매가 됐던 거고, 제품 개념의 마케팅, 제품이 생산하면 팔리다 보니까 여러 공급업체들이 공급이 되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품끼리.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향 평준화가 됐었고, 판매 개념의 마케팅 시대, 누가 더 많이 판매를 하느냐, 이제 판매 위주에서 오늘날은 바로 마케팅 개념의 마케팅 시대로 접어들었다. 누가 더 마케팅을 잘하냐가 회사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에는 사회적 마케팅 개념이라고 해서 바로 이 사회적 마케팅, 즉 기업은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고 헌신을 하고 사회를 위해서 노력한 기업의 제품을 우리 소비자들은 사주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기업이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그 물건이 사회의 어떤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일을 했다거나 그 업체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우리는 이제 불매운동을 해서 그 제품은 안 사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형태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뭐 SPC의 파리바게트라든지 이런 불매운동도 많이 했었고, 최근에 이제 여러 인터내셔널 기업들도 불매운동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날은 이 마케팅 개념 마케팅 시대에서 사회적 마케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케팅을 위한 기본 4P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케팅, 경영에서 마케팅을 공부하는 아주 기초적인 건데, 4P. 첫 번째,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마케팅. 두 번째, 프라이스, 가격. 세 번째, 플레이스, 유통, 프로모션, 촉진이라고 해서, 자, 마케팅을 위해서 첫 번째, 프로덕트, 제품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 제품이 좋기는 한데 너무 비싸면 안 돼요.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빠르게 배송을 해야 돼요.
유통 경로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이 한번 이 제품을 샀을 때 좋다고 느끼지만 다른 제품으로 쉽게 갈아타지 않도록 지속적인 프로모션을 해야 됩니다. 촉진시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 구매 고객에게 10% 할인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또 쓰는 거죠. 하지만 또 오늘날에는 4P를 넘어서 7P라는 개념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4P의 people, 사람과 프로세스, 그 과정과 그리고 피지컬, 물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해서 사람, 과정, 물리적 증거가 들어가서 7P라는 개념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경영학 아주 기초적인 걸 배우는 입장에서 바로 요 정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지만 어려운 분들은 4P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에 대한 필수 가결적인 요소,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 있다. 그래서 4P,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덕트, 프로모션, 플레이스, 프라이스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전통적인 마케팅과 현대적인 마케팅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전통적인 마케팅은요, 물건이 나온 다음에 마케팅이 됐어요. 하지만 오늘날은요, 물건이 나오기 전에 마케팅을 합니다. 선행적인 마케팅을 하는 거죠. 왜? 고객들로부터 궁금증을 더 유발시켜가지고 빨리 우리 제품, 신제품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라고 하는, 뭐 애플이 대표적으로 이런 걸 많이 하죠. 애플의 신제품 폰이 나올 때 얼리 어댑터들은 줄을 막 2박 10일씩 쓰면서 이 제품을 먼저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선행적 마케팅을 한다. 그 다음에 순환적 마케팅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마케팅을 선형은 일직선이라는 거죠. 일직선을 하고 끝 이랬는데 지금은 사이클링, 지속적으로 순환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구매자 중심의 마케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수익 중심합니다. 매출액이 아무리 많아도 수익이 얼마 안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익 중심이고, 저합, 고합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에게 우리 제품을 사세요. 이 제품은 어떤 제품입니다. 디테일하게 이 제품을 사라고 광고한다면, 제가 좀 전에 뭐라 했죠? 광고한다면 이건 광고예요. 그럼 고합적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에 본인이 얻게 되는 효과라든지 이 제품을 만든 우리 회사의 이미지라든지 이러한 걸로 해서 홍보한다. 좀 전에 뭐라 했죠? 홍보라고 했죠. 이게 홍보예요. 광고와 홍보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광고는 이 제품을 디테일하게 이거 사세요. 이거 정말 좋습니다. 이거 안 사면 후회합니다. 광고, 고합적 마케팅이 되는 거고,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지만 우리 기업은 이런 걸 추구하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 이익을 공헌하고 우리 기업의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라고 알려주면서 이 제품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거, 이거 홍보가 되겠죠. 그걸 저합적 마케팅이라고 해요. 압력을 적게 넣는 거예요, 마케팅에서. 그래서 오늘날은 시장, 고객의 욕구, 통합적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을 통해서 고객이 이 제품을 썼을 때 이 제품 너무 좋더라. 다른 사람에게 구두로 홍보할 수도 있는 거죠.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고객의 만족이 결국은 이윤 창출의 가장 중요한 거고, 입소문 마케팅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고객으로 하여금 다른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에게 우리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통닭을 판매할 가장 맞는 마케팅 방법은 어떤 마케팅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통닭집을 한다 그러면 어떤 마케팅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대령 장군이 되셔서 뭐 은퇴 이후에 정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꼭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통닭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업체에 또 갈 수도 있고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 통닭집을 여러분들이 해서 돈을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마케팅을 할 것인가? 최근에 뉴스 기사 중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탕후루집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 됐나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이 탕후루집들이 많이 없어진다라는 그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폐업집 중에 7군데의 종류 중에 하나는 탕후루집이더라. 탕후루 한때 잠깐 인기가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인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24년부터는 조금 인기가 시들해지긴 했죠. 갑자기 너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뭐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탕후루집을 한다면 어떤 마케팅을 쓸 거고, 통닭집을 한다면 또 어떤 마케팅을 쓸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 해보면 재밌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케팅의 종류를 알아보면 되겠죠. 첫 번째, 메가 마케팅. 메가,
킬로, 메가, 기가, 테라, 뭐 엑사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메가 뭔가 엄청나게 메가톤급으로 뭔가 확 오는 듯한 이런 느낌이죠. 어떤 주어진 국제 시장이나 진입을 할 때 개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정치, 경제, 심리, 공중관계의 기술을 해당 국가 여러 집단과 협력해서 마케팅을 이루어지는 거.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국 시장에 이 교촌치킨 허니행복이라는 걸 런칭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중국 시장에서의 세금관계,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고객의 어떤 심리 상태, 그리고 과연 닭을 튀겨 먹는다 했을 때 배달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 중국에서의 그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튀긴 요리에 대해서 어떤 인식,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틀어서 마케팅을 일괄적으로 확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마케팅을 가지를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줄기에서 마케팅을 같이 해버리는 거죠. 그게 메가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즈 마케팅, 코카콜라를 우리가 이제 마케팅할 때 그 안에 북극곰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적이 있었어요. 탐스유즈 같은 경우에는 신발 하나를 사면 하나를 샀을 때 동일하게 한 컬레를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코즈 마케팅이에요. 기업의 환경, 기아, 빈곤, 보건과 같은 사회 이슈적인 것들을 기업의 이익을 추구를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를 마시면 북극곰이 더 되살아날 수 있도록 환경보증금을 얼마 내겠다. 탐수유주를 사면은 아프리카의 정말 불쌍한 어린애들에게 신발 한 컬레씩 무상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코즈 마케팅이 되는 거죠.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SNS를 통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가 한때 유행이었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이 집 가봤는데 백종원 아저씨가 하는 이 집 가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래서 이 집을 기업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나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마케팅을 하는 것을 바이럴 마케팅이다. 버즈 마케팅이라는 것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 그대로 입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거다. 우리가 버즈라고 하면은 꿀벌이 윙거리는 걸 버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버즈처럼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해서 알리는 것인데 마케팅을 삼는 건데요. 입소문 마케팅이나 구전 마케팅이라고도 흔히 부르는 거죠. 말 그대로 구전이나 입소문을 계속 내라고 하는 거죠. 이 제품에 대해서. 프로슈머 마케팅. 이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쓸 때 이 프로슈머라는 이 내용이 언급을 합니다. 이 프로슈머 마케팅, 바로 스스로 직접, 우리가 이제 프로슈머 이해할 때 DIY를 이해하면 돼요. Do it yourself, 즉 스스로 해라. 즉 이 프로슈머는 예를 들어서 통닭을 튀길 때 어떤 통닭을 튀길지에 대한 물건을 개발을 할 때, 통닭을 개발할 때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소비자를 참여시켜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걸로 통닭을 튀길 수 있도록 생산하는 단계부터 계획하는 단계까지 전부 다 참여시키는 거죠. 소비자의 아이디어가 신제품 개발에 직접 관여하는 거. 오늘날 많이 합니다. 편스토랑 아시죠? 편스토랑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들이 또 유명인들이 자신만의 레시피를 편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보여줘요. 패널들이 그걸 먹어보고 이거 너무 맛있다 라고 하면 옆에 있던 편의점 관계자들이 와서 그러면 이 제품은 우리 편의점에서 한번 런칭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프로슈머 마케팅이다. 플래그십 마케팅, 플래그십이니까 뭔가 엄청나게 이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판매한 어떤 물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인사돌이다 생각해보세요. 인사돌은 아는데 인사돌이 어느 제약회사에서 나왔는지는 잘 몰라요. 우루사다 그러면 우루사는 알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우루사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우루사가 어느 회사에서 나왔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그 회사에서 플래그십으로 삼는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마케팅을 뻗어나가는 것을 플래시그 마케팅,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특정 상품을 중심으로 판촉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는 강력한 기업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된 이미지를 앞세워 마케팅을 하는 이 토털 브랜드 기법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 1998년에 원래 조선 맥주가
하이티 맥주를 내놨는데 이게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이름을 하이티 맥주로 변경한 사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약회사의 직원분들이 가서 저는 명인제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인사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사돌이 나오는 명인제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마케팅이 플래그십 마케팅이죠. 임페리얼, 뭔가 아주 고가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고가나 고품질을 내세워서 소비자를 공략하는 거, 높은 가격을 강조하면서 이 고급 이미지를 내세우는 게 바로 이 임페리얼 마케팅. 어떻게 보면 이제 로열 마케팅과도 유사한 개념이 되는 거죠. 구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전, 입소문을 이용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광고 매체를 삼는 거고, 이 누드 마케팅은 어떤 개념이면, 누드 마케팅에 사실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누드 마케팅의 개념은 우리 소주병을 보면요, 속 안이 다 비치죠. 생수를 보면 속 안이 다 비쳐요. 뭔가 이물질이 없다, 우리는 속에 있는 걸 아주 청결하다는 걸 다 보여주겠다라는 마케팅도 누드 마케팅을 보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이 소주를 살 때, 생수를 살 때 그 안을 보고 깨끗하겠구나, 이물질이 없겠구나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을 때, 투명하게 해놨을 때. 그렇다고 일일이 거기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사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마케팅이 있다.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거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제로 보고 사는 거 말고도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어떤 제품에다가 상세하게 칼로리는 얼마고 당류는 얼마고 나트륨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기록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을 먹었을 때는 300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마케팅이 누드 마케팅이에요. 그 제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정보들을 겉에 표시해 놓는 거죠. 릴레이션십 마케팅, 관계를 만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CRM이라고도 하는데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고객과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는 관계. 그래서 기업 외부의 다양한 요소들과 협력을 추구하여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이 릴레이션십 마케팅. 그 다음에 귀족 마케팅, 로열 마케팅. 이 로열 마케팅의 핵심이 뭐냐면 20%의 소비자 매출이 80%를 담당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아주 로열층, 1%가 아니에요. 0.1%의 이 최상류층을 상대로 해서 마케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이 백을 들었다. 근데 이 백이 어느 정도 한 4,500만 원 정도 선이면 여러분들도 월급 좀 아끼셔가지고 4,500만 원 정도는 백을 살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백이 에르메스 막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백이다. 사실 넘사벽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에르메스 백 3천, 4천 되는 거 하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루이비통 3, 400만 원짜리 10개 사시겠습니까? 10개 사는 게 더 저는 기준으로 낫다고 봅니다. 너무 비싸면 사실 좀 부담도 되지만, 너무 비싸면 사실 그만한 가치를 또 보일 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는 우리가 아예 안 사는데, 그런 것처럼 로열 마케팅, 귀족 마케팅을 하는 거죠. 아주 고소득층이나 상류층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에게만 마케팅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안 살 거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낙수 효과로 해서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의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해볼 건데, BCG 매트릭스를 한번 해볼게요. 이 BCG 매트릭스는 크게 네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장, 스타형, 수익 주종, 캐시카우, 개발, 퀘스천 마크, 개발을 해야 되는 사업 단계, 도구, 사양.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모든 기업은요, 바로 이 단계를 가고 싶어요. 캐시카우 단계, 수익 주종 사업을 가고 싶어 합니다. 뭐 이 내용들이 나오지만 뭐 이 내용 깊게 설명 안 드릴 테니까 이 그림을 보시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해요. 어떠한 사업의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보통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 퀘스천 마크 입니다. 퀘스천 마크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 화면을 보시면 시장 점유율이요, 높고 낮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기가 높은 거고 여기가 낮은 겁니다. 근데 보통 이게 이제 뒤집어져야 되는데, 우리 BCG 매트리스에서는 여기가 높은 거예요, 여기가 낮은 거예요.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낮죠. 저가 되겠죠.
왜? 이제 진입하니까 시장 점유율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시장 점유율이 낮아요. 하지만 시장의 성장률, 전체적인 이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높은 거 선택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을 한다, 코인 노래방을 한다, 탕후루집을 한다, 이런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왜? 어차피 시장 성장률이 낮은 업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 뭔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앞으로 미래가 유망한 그런 AI 산업이나 퍼지 이론이나 익스퍼트 시스템 같은 이런 게 도입될 수 있는 시장 성장률이 높은 건 하겠지만 낮은 거 안 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시작을 할 때 이 퀘스천 마크로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다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2단계에서 1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아래로 내려오면 도글, 하향 사업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1로 넘어가기에도 노력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밤새 일을 하고 벤처기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서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어요. 이제 고로 갔어요. 그럼 스타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스타형에서는요,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도 높고 시장 성장률도 높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돈이 벌리지만 또 돈이 많이 나가요. 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오지만 마케팅 비용도 많이 쓰는 이유는 왜 그러냐? 2단계에서는요. 신규 후발주자들도 계속 유입이 되는 거예요. 신규 후발주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니까 우리는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단계는 돈을 많이 벌어요. 하지만 또 많이 써요. 그래서 유입과 유출이 굉장히 많은 단계가 바로 2단계입니다. 그러다가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있겠죠. 경쟁에 살아남는 기업은 어디로 가느냐? 아래로 갑니다. 왜? 시장의 성장률이 언제까지 고가 될 수는 없어요. 저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늘 고에 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언젠간 떨어져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여기에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요 커피를 하나 사왔는데 이 메가 커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틈새 시장을 공략한 거예요. 스타벅스라든지 뭐 그 외에 뭐 투썸 플레이스라든지 이러한 브랜드의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으려면은 5,000원, 6,000원 줘야 됩니다. 테이크아웃에도 가격을 깎아주지 않아요. 근데 테이크아웃은 고객을 아주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이거 1,500원, 2,000원에 팝니다. 그리고 양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이 원두의 브랜드에 대한 이 가치도 상당히 좋고요. 그거를 틈새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백다방도 생기고 뭐 컴포스도 생기고 메가커피도 생기고 하면서 시장의 성장률에서 점점점 누군가는 이기면서 점점 도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로 갑니다. 이제 후발주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게 와요. 그때가 바로 캐시카우 소단계예요. 캐시카우 수익 주종 사업이라는 거죠. 이때는 마케팅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들 조미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미원, 그리고 뭐 세제 하면은 유한 락스 이런 거, 과자 하면 이런 과자 브랜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팔리는 과자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새우깡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도 그렇고 새우깡이 과자 브랜드 제일 많이 팔려요. 그래서 새우깡 과자 광고 하나 안 하나요? 안 해요. 왜? 어차피 제일 많이 팔리는데 가만히 있어도 팔리니까 이미 고객의 마인드에 포지셔닝이 된 거예요. 이미. 아, 과자 그러면 새우깡 포지션이 된 거죠. 그래서 수익 주종 사업이에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과자 먹으면 살도 찌고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과자 안 먹겠다라고 커피 먹으면은 발암물질이 있어서 암에 걸려서 이제 커피 안 먹고 차로 마시겠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구로 가는 거죠. 이렇게 사이클링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단계, 캐시카우 단계에서는 건강한 커피, 건강한 과자 이런 걸로 내세워가지고 새롭게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 우리 브랜드를 지속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이 수익 주종 단계가 길게 이어지기를 바라서 열심히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기존 시장에서요. 기존 제품을 가지고 시장 경쟁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시장 침투 전략,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기존 시장에 기존 제품을 갈 때 할인밖에 없겠죠. 이거는 단기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갖고 갈 때는요.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능을 추가해서 가는 겁니다. 기존 시장에 기존 제품, 새로운 제품을 갖고 가는 것 이외에 새로운 시장에 기존 제품을 갖고 간다면 새롭게 시장을 개발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 화장품이 좀 무거우니까 들고 가기 힘드니까 근데 아주 작은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들고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애기도 바를 수도 있고 성인도 바를 수도 있고 좋더라고요. 성인 발라도 전혀 무관해요. 그래서 이 존슨즈 베이비 로션이 어린애들 시장에서 성인 시장, 새로운 시장을 찾는 거예요. 잠재국을 발견했고 신유통 경로를 개척했고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갈 때는 이 다각화 전략을 보여야 된다. 다각화 전략. 아예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다각화 전략. CJ가 설탕을 만들다가 갑자기 재물을 집중시켜서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서 엔터테인먼트, CJ 엔터테인먼트를 차렸다. 다각화 전략을 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 아주 중요한 STP 전략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STP 전략을 S, T, P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세분화시켜야 돼요. 쪼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제 술을 마시지 않지만 술을 판매하기 위해 마케팅을 한다. 그럼 술을 미성년자애들에게 홍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술을 종교 집단에 홍보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층을 나누는 거예요.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특정 타겟을 정하기 위해서 고객의 층을 나누는 거. 그게 시장을 세분화시킨다. 세분화시켰다면 필요 없는 시장은 빼고 필요 있는 시장에 타겟, 표적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 타겟 시장을 선정을 해서 그 타겟 시장에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표적 시장, 타겟 시장을 잡는 거다.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타겟 시장을 선정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포지셔닝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 시장에서 우리 회사 제품이 포지셔닝 될 수 있도록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대학원생분들도 뭐 워낙 이 군에 힘든 그 시기를 겪고 계시니까 회식을 할 때 소주를 마실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소주는 뭘 드십니까? 참이슬이 압도적으로 1등이죠. 왜? 참이슬이 소주에서 포지셔닝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포지셔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를 생각했을 때 그 분야에서 뭐가 딱 떠오르는 거 그게 포지셔닝이에요. 그게 우리 제품의 살아남는 성공 비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변해 안 변해요? 변할 수도 있죠. 지금은 또 이지백도 많이 마시고 한다고 하죠. 이지백 또는 세로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재포지셔닝을 지속적으로 재포지셔닝을 돼야 된다. 이게 바로 STP 전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과의 관계,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고 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화시키는 게 아주 필요한데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면도기를 제가 한번 바꾼 적이 있는데 면도기를 바꿔서 면도 날도 그렇고 뭐 독일에서 만들었는데 브랜드는 없는 제품이지만 상당히 기술력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해서 그 면도기를 사는데 좋아요. 면도 날도 좋고 면도기도 잘 되고 그래서 쓰고 있는데 이제 면도 날을 다 써서 바꿀 시기가 됐는데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카톡이 오는 거예요. 고객님 면도기는 만족하셨습니까? 지금 면도 날을 바꾸면 2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또 바꾸고 또 한 달 후에 또 바꾸고 또 한 달 후에 또 이렇게 고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시키는 거예요.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하는 거.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거. 자, 인터넷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블로그 마케팅, 블로그와 웹로그. 그래서 웹로그, 웹을 통한 블로그로 활동을 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여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관여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involvement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나 생수 하나 살 때에 여러분들 그 제품에 대한 관여. 이런 TV 브라운관을 살 때, 브라운관이 지금 이제 LED죠. 이런 TV를 살 때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가서 이 TV에 대해서 사기 위한 어떤 관여. 그 관여도는 완전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저관여와 고관여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따라 저관여, low involvement, 고관여, high involvement를 보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관여 제품은 말 그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걸 저관여로 하는 거고, 고관여 제품이라는 것은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비우는 거죠. 자동차를 바꿀 때 습관적으로 자동차 바꾸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동차를 살지 여러 가지 재원들을 따져보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고관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통닭은 저관여일까요? 고관여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관여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관여일 건데, 그러면 마케팅 성공 요인을 어떻게 타겟을 잡고 할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마케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니까 개론적인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간고사는 보지는 않을 겁니다. 중간고사 보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보지 않는 거니까 기말고사 평가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적 평가를 할 거고, 성적도 아주 잘 드릴 거예요. 모두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두 최고 점수 드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잘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저에게 연락하셔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 업로드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다음 주부터 한번 우리가 그 육군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